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글을 쓸 때 많은 분들께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바로 첫 문장 쓰기입니다. 사실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첫 문장만 좀 잘 쓰면 그 다음은 이렇게 좀 술술술 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늘 앞에 딱 그 컴퓨터를 켜고 나면은 고민이 되죠. 뭐라고 시작하지? 이 한 줄만 딱 쓰면은 이어질 것 같은데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첫 문장을 어떻게 하면은 좀 잘 쓸 수 있는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이미 한번 그 문학 작품을 통해서 첫 문장 쓰기 팁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조금 더 실용적인 면에 입각해서 독후감이라든지 아니면 에세이라든지 이런 설명문, 논설문 이런 것들을 쓸 때 첫 문장을 어떻게 쓰면은 좋을지 방법을 살짝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보편적인 이야기 혹은 담론, 주제로 시작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호밀밭의 파수꾼 독후감을 쓴다고 했을 때 누구나 인생에서 질풍노도의 시기가 찾아오기 마련이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혹은 우리 인생에서 방황이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공감하고 한 번쯤은 고민해 봤을 법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꼭 독후감이 아니더라도 어떤 주장이나 논설문을 쓸 때 역시 사회적인 대립이나 갈등에 대해서 글을 써 나간다면은 갈등이란 모든 관계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이다 라든지 누구나 살면서 갈등을 겪는다. 갈등을 겪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식으로 어떤 보편적인 정서, 생각, 담론 이런 것들로 이렇게 좀 생각할 거리를 던지는 형식으로 첫 문장을 시작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둘째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기에는 누군가를 설득할 때 연설문이라든지 논설문 이런 경우에 특히 유효한 그런 전략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환경 관련 글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 물티슈는 종이로 만들어졌을까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꼭 이런 글이 아니더라도 고도를 기다리며 같은 작품에 대한 독후감을 쓸 때 첫 문장을 우리 인간이 일평생 기다리는데 쓰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이런 식으로 어떤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심과 환기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양하게 써 보신다면은 좀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는 그런 첫 문장 쓰기 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셋째는 명언이나 속담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방법은 잘 쓰면 좋지만 좀 잘못 쓰면은 약간은 문장이 식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워낙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속담이나 명언이 많잖아요. 백지장도 맞으면 낫다라든지 너 자신을 알라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들어서 좀 식상한 이야기들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글의 매력도 측면에서는 조금은 떨어진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 글의 어떤 전체적인 주제에 합당한 명언이나 속담은 당연히 효과적인 첫 문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너무 흔하지는 않으면서 그렇다고 또 전혀 생소하지도 않은 그런 명언이나 속담 혹은 좀 이렇게 멋진 말들을 인용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 그런 방법입니다. 넷째는 특정 인물을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특정 인물이라고 해서 꼭 그 인물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를 끌어낼 수 있도록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 인물의 어떤 삶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어떤 작품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가령 내 우울에 관한 에세이를 쓴다고 했을 때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일평생 우울에 시달렸던 빌리 홀리데이. 그래서일까? 그녀가 부르는 블루스에는 이름 그대로 블루가 들어가 있다. 나는 우울할 때면 빌리 홀리데이를 듣는다.
뭐 요즘 내 생각은 블라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내 우울에 대해서 앞에 대놓고 요즘 나는 우울하다라고 쓰지 않고 빌리 홀리데이라는 재즈 가수의 우울을 가지고 왔죠. 그래서 이렇게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인물에게 기대는 것도 좋은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뭐 꼭 이런 유명한 사람이나 아니면 뭐 영화 속의 인물, 또 소설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도 가능하겠죠. 혹은 내 주변의 뭐 엄마라든지 친구라든지 어떤 사람의 행동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면서 내 이야기를 하는 것도 특히 에세이를 쓸 때 유효한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째는 대화체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가장 좀 말랑말랑하고 쉬운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 대화체 역시도 좀 잘 골라야겠죠.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만하거나 아니면 좀 충격적이거나 뭐 재미있거나 그런 누군가가 했던 말 중에 촌철살인 같은 혹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대화체를 가지고 오시는 것은 괜찮은 첫 문장 쓰기 방법 중에 하나예요. 뭐 연인에 대해서 쓸 때 뭐 첫 문장을 우리 오늘부터 1일이야 뭐 라든지 여자친구가 생기면 자전거를 제일 먼저 타고 싶어 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뭐 시작을 알리는 혹은 뭐 결단을 알리는 기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멘트로 시작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특히 이런 방법은 에세이를 쓸 때 많이들 이용을 하세요. 뭐 나 비행기 티켓 끊었어 이렇게 하면 굉장히 궁금하죠. 비행기 티켓을 왜 끊었을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조금 충격을 줄 수도 있고 혹은 친근감을 줄 수도 있고 웃음을 유발할 수도 있고 어떤 대화체를 쓰느냐에 따라서 글의 어떤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대화체를 좀 잘 살려서 쓰시는 것도 방법이고 이때는 만약에 내가 그 대화체를 쓰고자 하는 사람이 뭐 지방에서 와서 되게 사투리를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냥 사투리를 그대로 가지고 오셔가지고 쓰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뭐 뭐라고 라고 하기보다는 뭐라카노 뭐 이런 식으로 그 경상도 사투리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쓰는 게 오히려 글에서는 훨씬 더 글이 펄떡펄떡 살아 숨쉬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만약에 그 표현하고자 하는 상대가 뭐 지방 출신이어가지고 사투리를 쓴다면 그 말투를 그대로 가지고 오시는 것도 재미있게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스킬이 될 수 있겠죠. 여섯 번째는 내 이야기, 경험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뭐 쉽게는 나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작가였다 라고 시작할 수 있겠죠. 혹은 뭐 나는 수비형 인간이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할 때 항상 대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실행으로 옮기는 스타일이었다. 그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뭐 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나 캐릭터, 뭐 경험들을 첫 문장으로 가지고 오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첫째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 혹은 보편적인 어떤 감정이나 경험, 담론에 대한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질문으로 시작하기. 셋째는 명언이나 속담. 넷째는 특정 인물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대화체로 마지막 여섯 번째는 내 이야기, 내 경험으로 첫 문장을 써보시는 겁니다. 이 첫 문장을 잘 쓰는 방법은 당연히 많이 읽고 많이 쓰는 것이겠죠. 그래서 뭐 고전이나 뭐 소설뿐만 아니라 에세이라든지 뭐 신문의 칼럼이라든지 이런 좀 내가 생각했을 때 잘 썼다고 생각되지는 그런 글들을 자주 읽고 필사를 해보시면 좋은데 이렇게 좀 다양하게 읽고 쓰고 필사를 하시면서 이런 제가 말씀드린 팁들도 이렇게 좀 상기해 보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첫 문장이 줄줄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쉽고 재미있는 글쓰기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추스!